만서가 칠성아, 내 평생 모은 이 재산 형제가 우애 좋게 나눠라. 부디 싸우지 말고.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 병풍처럼 둘러싼 마을에 최진사라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 담장은 어찌나 높은지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아 쥐들도 배가 터져 죽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최진사는 평생을 쇠처럼 일해 천석지기 논밭을 일궜으나 세월 앞에는 천하장사도 없는 법. 그가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자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만석과 동생 칠성. 한 배에서 나왔건만 형제는 물과 기름처럼 달랐습니다. 형 만석은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을 꽉 쥐고 나와 제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의 눈은 늘 남의 것을 탐하느라 번들거렸고 인매는 심술로 굳어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 칠성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은 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제 몫의 밥을 덜어 배고픈 하인에게 건네고 길가에 쓰러진 들풀 하나도 예사로 보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지녔지요. 최진사가 숨을 거두던 날 밤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탕약 냄새가 진동했고 희미한 호롱불만이 최진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만석아, 칠성아. 최진사가 마른 장작 같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불렀습니다. 내 평생 모은 이 재산, 형제가 우애 좋게 나누어. 칠성이는 형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만석이는 동생을 자식처럼 거두어라. 부디 싸우지 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최진사는 칠성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만석이 그 사이를 파고들며 아버지의 손을 덥석 쥐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남으로서 가문을 빛내고 동생 놈도 굶어 죽지 않게 잘 건사하겠습니다. 편히 눈 감으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에는 슬픔 대신 기이한 탐욕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최진사가 눈을 감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곡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허나 그 울음소리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천석, 재산을 손에 쥐게 된 환희가 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를 지낸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들도 추위에 떨며 웅크린 밤 만석은 사랑방으로 동생 칠성을 불렀습니다. 사랑방 안은 화로 덕에 훈훈했지만 칠성을 바라보는 만석의 눈빛은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니 집안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 예, 형님. 분부하십시오. 칠성은 형이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라 믿고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내민 것은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찌그러진 녹그릇 하나와 달아빠진 나무 숟가락 하나, 그리고 칠성이 입고 있던 낡은 무명옷 한 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형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듣거라. 나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모시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논밭과 집은 모두 종손인 내 몫이다. 너는 사지가 멀쩡하니 나가서 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특별히 아버님이 쓰시던 이 녹그릇은 줄 테니 밥은 빌어먹고 살 수 있을 게다. 칠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 아버님께서는 분명 나누어 가지라 하셨습니다. 어찌 엄동설 안에 동생을 맨몸으로 내쫓으려 하십니까? 칠성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불러둔 건장한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놈이 감히 형의 말에 토를 달아? 여봐라, 이놈을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칠성의 발버둥이 마당 흙을 파헤쳤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쿵! 육중한 대문이 닫히고 빗장 걸리는 소리가 칠성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눈보라는 거세지고 칠성은 얇은 호적 삶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갈 곳 없는 그는 마을 끝자락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로 향했습니다. 지붕은 뚫려 하늘이 보이고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폐가. 칠성은 그곳에서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혈육에게 버림받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형제의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형 만석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악착같이 불렸습니다. 소장료를 올리고 고리대금을 놓아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냈지요. 그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새로 짓고 매일 산의 진미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먹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만석의 집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진동했지만 그는 쌀 한 톨도 이웃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턱은 2개, 3개로 접혀 목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동생 칠성은 흉가에서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 나무장사, 숯굽기.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형 만석의 방해로 일감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놈에게 일감을 주는 놈은 내 소작 붙일 생각 마라. 만석의 엄포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발을 호호 불며 칡뿌리로 허기를 채웠고 여름이면 쑥을 뜯어 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굶주림 속에서도 마음의 반만은 황무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콩 한쪽이라도 생기면 지나가는 새들에게 던져주었고 자신보다 더 배고픈 이를 보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오던 밤이었습니다. 만석의 집 사랑방은 뜨끈한 아랫목에 비단요가 깔려 있었고 상 위에는 꿩고기 국과 흰 쌀밥, 갖은 전들이 수북했습니다. 만석이 막 닭다리 하나를 뜯으려던 찰나 대문 밖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장, 지나가는 늙은 중이 올시다. 며칠을 굶어 기진맥진하오니 먹다 남은 밥 찌꺼기라도 좋으니 한 술만 적선해 주시오. 문 밖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 눈 속에 파묻힐 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퇴하고 닭뼈를 뱉어냈습니다. 에잉 밥맛 떨어지게. 정초부터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구는가. 여봐라. 저 중놈에게 소금이나 한 바가지 뿌려보내라. 내 곳간에 쌀이 썩어나도 저런 게으른 놈들에게 줄 건 없다. 하인들이 나와 찬물을 끼얹고 소금을 뿌리자 노승은 젖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보라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노승은 원망 대신 나직한 연부를 외며 비틀거리던 발걸음을 돌려 마을 끝자락 흉가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칠성의 흉가. 방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칠성은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온기라고는 없고 찬장 구석. 온기에는 쥐가 파먹다 남긴 꽁보리쌀 한 줌만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칠성이 가진 전 재산이자 며칠을 버틸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후, 춥구나. 오늘은 잠으로 배를 채워야겠어. 그때 밖에서 털썩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이 황급히 나가보니 눈 구덩이에 아까 그 노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칠성은 앙상한 팔로 노승을 업어 방으로 들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노승의 몸을 녹이기 위해 칠성은 고민 없이 방문틀을 뜯어내고 자신이 덮던 낡은 솜니불의 솜을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이 방 안에 미미한 온기를 돌게 했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보리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곱아 감각이 없었지만 정성껏 쌀을 일어 솥에 앉혔습니다. 이걸 먹으면 나는 며칠을 또 굶어야 하지만 사람을 죽게 놔둘 순 없지 않은가.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적막한 흉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칠성의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칠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칠성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을 깍듯이 받쳐들고 노승에게 내밀었습니다. 스님, 변변치 않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린 노승은 밥상을 보더니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보리밥, 자네의 마지막 식량이 아닌가? 아, 아닙니다. 저는 아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칠성의 꼬르륵 소리가 거짓말을 폭로했지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노승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낡은 부적 하나와 주먹만 한 씨앗새 토를 꺼내 칠성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오늘 내게 밥 한 그릇을 준 게 아니라 자네의 목숨을 나눠주었네. 내 그 마음을 어찌 잊겠는가. 노승은 칠성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씨앗을 내년 봄 뒷마당에 심게. 그리고 명심하게. 훗날 누군가 자네의 밥을 간절히 원할 때가 올 걸세. 그때는 절대 팥값을 헐값에 받지 말게. 팥값은 반드시 제값을 아주 톡톡히 받아야 하네. 다음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 노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방 안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칠성은 노승의 말대로 뒷마당 양지 바른 곳에 씨앗 새 토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뼘이 자라있고 잎사귀에서는 황금빛 윤기가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자 그곳에는 일반 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탐스럽고 향기로운 나락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칠성이 그 쌀로 밥을 지으면 그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져나가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앓던 병이 낫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황금쌀이라 불렀지요. 반면 욕심쟁이 형 만석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는데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따끔거리더니 다음 날부터는 물 한 모금조차 삼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배는 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듯 요동치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음식은커녕 침조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으어, 배고파. 밥을 다오.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입에 넣으면 모래알처럼 변해버리고 억지로 삼키려 하면 쇳덩이를 삼킨 듯 토열을 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침을 놓고 탕약을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만석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 나중에는 피골이 상접하여 해골의 가죽만 씌워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바로 욕심이 과해 생긴 악귀의 저주였습니다. 입은 바늘구멍만 해지고 배는 산만큼 커져 끝없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형벌이었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어느 날 만석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기막힌 냄새를 맡았습니다. 킁킁. 이 냄새는 뭐냐? 꿀보다 달고 고기보다 구수한 이 냄새. 나으리 저기 마을 끝 칠성 도련님 댁에서 팝 짓는 냄새입니다. 하인의 말에 만석의 퀭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꽉 막혀있던 목구멍이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거기에 내가 살 길이 있다. 나를 업어라. 당장 칠성이네 집으로 가자. 칠성의 흉가 마당. 칠성은 막 가마솥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황홀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뼈만 앙상한 괴물 같은 모습의 만석이 하인의 등에 엎혀 들어왔습니다. 칠성아, 동생아. 만석은 가마솥을 보자마자 하인의 등에서 굴러떨어져 기어서 다가왔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그 밥 한 숟갈만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창자가 꼬이고 위장이 타들어간다. 칠성은 형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약한 칠성이 밥주걱을 들어 밥을 퍼주려던 찰나 노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명심하게. 절대 헐값에 팔지 말게. 밥값은 제 값을 받아야 하네. 칠성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밥주걱을 내리고 형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 밥은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뭐? 돈을 달라는 거냐? 얼마면 되냐? 금 100냥을 주마. 아니 1000냥을 주마. 아닙니다.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형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밥 한 그릇의 값은 형님이 가진 천석지기 논밭과 기와집, 형님의 전 재산입니다. 만석은 기가 막혀 펄쩍 뛰려 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이 도둑놈, 밥 한 그릇에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싫으시면 관두십시오. 저는 이 귀한 밥을 개에게 줄지언정 형님께 헐값에는 팔 수 없습니다. 칠성이 냉정하게 솥뚜껑을 닫으려 하자 만석은 절망적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저승사자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죽고 나면 황금이 무슨 소용이고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인가.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안 돼. 준다. 다 주마. 가져가라. 다 가져가. 만석은 품속에서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든 보따리를 꺼내 칠성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 밥 한 숟갈만 내 입에 넣어다오. 칠성은 문서를 확인하고는 고봉으로 밥을 가득 벗어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만석은 체면도 없이 흑투성이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밥은 막힌 목구멍을 미끄러지듯 넘어갔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만석은 온몸에 훈훈한 기운이 퍼지며 굳었던 핏줄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 한 그릇을 개는 감추듯 비우고 숭늉까지 마신 만석은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만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떠올랐습니다. 밥 한 그릇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허망함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형에게 칠성이 다가와 조용히 문서 보따리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 재산은 본래 아버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형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재산의 절반을 헐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절반으로 저와 함께 농사를 짓되 형님도 직접 쟁기를 잡고 땀 흘려 일하셔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밥은 독이라는 걸 이번에 배우셨을 테니까요. 만석은 동생의 말에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동생은 자신을 살리고 용서하고 깨우침까지 주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의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칠성아, 내 어리석었다. 밥그릇 채우느라 사람 도리를 잊고 살았구나. 내 너의 뜻을 따르마. 정말 고맙다, 고맙다. 그 후 형제는 약속대로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만석은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옷을 입고 동생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떵떵거리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형제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를 칭송했고 그 집 밥상에는 늘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노승은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형제의 우애를 시험하고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 내려온 부처님의 화신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 한 그릇,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하나로 만든 사랑이 담긴 밥이었습니다.